소리. 자, 먼저 추상화, 앱스트랙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세 개의 사진이 있어요. 두 개의 연필이 있고, 두 사람이 있고, 두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이거의 공통된 특징이 뭐죠?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앱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통된 특성은 뭐냐면 2라는 거예요. 둘. 그래서 2라는 숫자는 사실은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뭐가 됐든 이 두 개가 있으면 2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동물들이 있어요. 개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새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통된 특징. 자, 무슨 눈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키라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어떤 변수를 가지고 특징을 지을 수 있을 때 그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내는 것이 클래스입니다. 그것을 공통된 특징을 만들어 갖고 내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클래스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클래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애니멀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멤버 데이터하고 멤버 펑션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다리의 개수, and leg, 그 다음에 눈의 개수,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몸무게, 그 다음에 체온,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각각의 특징을 구체화시킬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다 다르지만은 다리들이 있다, 눈이 있다, 그 다음에 키를 잴 수 있다, 그 다음에 몸무게를 잴 수 있다, 온도를 잴 수 있다. 이건 다 공통된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명사를 모아서 우리가 그걸 멤버 데이터라고 그러고, 동사를 모아서 그것을 펑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펑션이 어떤 게 있나요? 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죽는다, 그 다음에 움직인다, 또 뭐 커간다, 이런 어떤 동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그걸로 각각의 차이를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덩어리를 만들고, 아니면 데이터 덩어리와 함수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는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앱스트랙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는 특징을 쫙 모아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에 다 모아갖고 동물에 관한 데이터를 쫙 모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함수를 쫙 모으고, 그래서 그거를 딱 모아서 전체를 동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멤버 데이터가 있고 멤버 펑션이 있고, 또 클래스마다 서로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이 다른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스 네임이 있고 멤버 데이터가 있고 멤버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우리 예를 든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자, 클래스는 보면은 뭐가 있어요? 처음에 멤버 데이터가 있죠. 아까 그 헬스케어를 하는 데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의 체온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함수로는, 멤버 펑션으로는 뭐 섭씨에서 화씨로, 화씨에서 섭씨로 바꿀 수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체온을 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간단하게는 이렇게 해서 한 뭉텅어리를 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헬스케어에서 다루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와 펑션을 하나에다가 넣는 것, 클래스를 하나 만든 것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 헬스에 대해서 여기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VIP라는 오브젝트하고 트럼프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하고 VIP는 그냥 데이터 그 자체로도 밸리어블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리키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포인터를 가지고 그것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클래스 네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펑션들을 다 하나에 묶어갖고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객체 지향의 두 번째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세 번째 객체 지향의 중요한 특성은 이제 폴리모피즘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러고요. 자, 그것은 뭘 뜻하냐면 여기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함수 이름은 똑같은데 the same function name인데 아규먼트의 숫자에 따라서 바인딩이 다르게 된다. 다른 함수가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중간에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메인 프로그램에서 프린트 age를 하는데 그 age는 인테자예요. 자, 인테자를 불렸을 때는 여기 인테자를 부른 6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프린트 미 하이트를 불렀을 때 하이트는 여기 보니까 플로트예요. 플로트를 했을 때는 플로트가 불려져서 I am 자, 뭐 몇 센치 톨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프린트 미에 아규먼트가 두 개 들어가요. 인테자 하나하고 플로트가 들어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인테자하고 플로트가 있는 그것이 돌아간다. 즉 함수명은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아규먼트의 세트, 타입에 따라서 어떤 함수가 불려지는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형성입니다. 폴리모피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거는 다른 이름이 같은 놈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형성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성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입니다. 오퍼레이터 오버로드는 같은 오퍼레이터인데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는 것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오퍼레이터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AND, 그다음에 OR 뭐 이런 것들이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오퍼레이터인데 인테자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 변수가 A, B, C 세 개가 있을 때 A는 10, B는 20 그러고 난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C가 어떻게 되죠? C는 30이 됩니다. 이게 두 개 숫자가 합쳐진 30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플러스 오퍼레이터인데 그것을 스트링에 쓰는 경우 여러분 스트링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안 배웠지만 스트링 ABC가 있다고 칩시다. 스트링은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캐릭터들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A는 I am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B는 a boy라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C라는 스트링은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 결과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링이 연결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C는 I am a boy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오퍼레이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클래스에 따라서 그 오퍼레이터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네 가지 중요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많이 사용했죠. 클래스하고 오브젝트란 말은.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인식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빵틀 가지고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클래스는 이 빵틀에 해당합니다. 빵틀. 클래스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빵은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빵 틀이 하나 있으면 클래스를 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그러고 실제로 먹는 빵이 생긴 것을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오브젝트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면 자, 빵 틀은 클래스고 우리가 빵은 오브젝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 인테자는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인테자가 정해지면 거기는 몇 바이트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인테자는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인테자가 클래스고 인테자 ijk 그러면 요거는 실제적으로 4바이트가 할당된 것을 얘기하죠. 저희가 ijk 이렇게 3개 있으면 12바이트가 있어야지 되죠. 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빵이고 그것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로우트도 플로우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또 그것이 오브젝트로 나타날 때 x, y, dim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p1, p2, p3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싱 탭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베리어블 타입입니다. 베리어블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인테자, 플로트, 그다음에 쇼트, 롱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인 거고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변수 타입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클래스를 만들면은 우리가 인테자에 대해서 ijk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에 대해서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클래스 오브젝트 이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와 오브젝트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